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리는 시간이죠. 전지적 세계 시점 경향신문 국제부 구정은 선임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노벨상에 여러 부문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과연 올해 노벨평화상을 누가 받을까 관심이 좀 모아졌었는데 세계 식량 계획이 받았네요. 네, 올해 노벨상은 다른 해와 비교를 굳이 하자면 좀 이변이라든가 뭐 깜짝 놀랄 일, 좀 논란이 될 만한 일이 좀 없는 그런 굉장히 좀 무난한 그 수상자 선정이 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난 9일에 발표됐죠. 이 노벨상 잘 아시겠지만 다른 부문은 그 스웨덴의 왕립 아카데미에서 발표를 하고 평화상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발표를 하는데 수상자로 세계식량계획 WFP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노벨위원회 베리트 라이스 안드레센 위원장이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굶주림에 시달리는 세계 빈국 사람들에게 식량을 전달해온 이 기구의 공적을 아주 높이 평가를 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네. 특히 코로나19 엄청난 글로벌 위기 속에서 이제 세계에서 굶주림의 희생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걸 지적을 하면서 세계식량기구가 이런 상황에서 인상적인 역량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발언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식량이 최고의 백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WFP가 식량 안보를 평화의 도구로 만드는 다자간 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식량이 최고의 백신이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사실 올해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양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 평화상 후보로 모두 318명 개인과 그다음에 기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추천이 됐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레타 툰베리는 작년에도 후보였었긴 했어요. 네.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미 그 외국 언론들이 전망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했다. 이런 점이 거론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에 수단의 독재 정권을 끌어내린 시민혁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상징처럼 됐던 여성 운동가라든가 얼마 전에 그 독극물 공격을 받았던 러시아의 인권 변호사죠. 알렉세이 나발니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명단을 노벨위원회가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오슬로 평화연구소라는 데서 공식적으로 그 기구에서만 통보를 받아서 몇 마디씩 흘러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여러 사람이 거론이 됐는데 노벨위원회가 택한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한 끼를 돕는 유엔 기구였던 거죠. 그렇군요. 이 WFP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기구인가요? 한마디로 유엔의 그 식량 원조를 총책임지고 있는 기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예. 1961년에 창설이 됐습니다. 역사가 60년 가까이 되고요.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습니다. 지금 그 사무총장은 데이비드 비즐리라고 그 미국 공화당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임명한 사람인데 미국의 그 주지사 출신이고. 사실 유엔이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지구상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담아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라는 것을 만들었었는데요. 네. 그중에 두 번째 항목이 바로 제로 헝거, 굶주림을 없애는 겁니다. 근데 유엔이 보기에는 지금 세계에서 기본적인 영양 공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7억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굶주림을 없애자라는 목표를 아무리 세워놔도 세계가 이렇게 초고속으로 발전을 해도 여전히 굶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건데요. 네. 특히 이 세계 식량 계획의 통계를 보면은 이제 그 중에서 상당수는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 식량 계획이 하는 것은 80여 개국 주민 연간 약 1억 명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예산은 72억 달러,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생겼었는데, 그럼 올해 같은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까? 세계에서 식량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까 7억 명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세계 식량 계획이 올해 4월에 낸 보고서에서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그 중에서 한 1억 3,500만 명은
만성적으로 영양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식량 급빈층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2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올 들어서 뭐 세계 식량 가격이 올라가거나 뭐 대흉년이 든 거는 아니고 문제는 이 전염병 때문에 수급망이 깨진 거겠죠. 네. 일단 뭐 아시다시피 올 상반기 내내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각국의 경제 활동이 거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뭐 한쪽에서는 식료품 값이 막 올라가는데 뭐 농산물 그 산지에서는 수확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쌓여둔 작물이 썩어 나간다. 이런 보도도 잇따랐었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슬럼 같은 곳들입니다. 이제 대도시 주변마다 이런 빈민가들이 있는데 이런 복지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 없는 곳에서 도시 빈곤층은 시장의 유통이 제대로 안 되면 사실 꼼짝없이 굶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뭐 올해와 내년 50년 만에 최악의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네. 또 세계은행도 며칠 전에 보고서를 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의 극빈층이 올해만 한 1억 명에서 최대 1억 5천만 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세계식량기구가 낸 보고서에서 눈에 띄었던 구절이 이웃이 굶주리게 만드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과 굶주림, 남의 나라 일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일이다라고 방치를 했을 때 그게 결국은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세계식량계획이 그럼 올해 뭐 나이지리아, 남수단, 시리아, 예멘 같은 곳에서 식량 지원이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네. 북한도 물론 지원 대상에 포함이 돼 있고요. 네네. 노벨위원회는 코로나19가 아니었어도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기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때문이라도 그렇지만 사실 지금 뭐 코로나19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만큼 또 기후 위기가 식량 위기로 또 이어진다라는 문제점도 다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세계 식량 계획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으니까요. 앞으로 좀 자본도 좀 많이 모이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위상도 높아지고 사람들이 좀 중요성도 알게 되고 그만큼 좀 힘이 실렸으면 좋겠네요. 네, 아마도 그 노벨위원회가 상을 주는 이유도 그런 거겠죠. 좀 관심을 갖고 지원에 늘려달라. 얼마 전에 그 스위스 UBS 은행하고 그 미국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억만장자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이걸 보면은 올 7월 말 기준으로 세계 억만장자들의 재산을 합하면 10조 2천억 달러가 됩니다. 아까 이 WFP 연간 예산이 7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올해 처음으로 10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한 억만장자가 한 2,200명 정도예요. 이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 세계 사람들이 가진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식량계획의 비줄리 사무총장이 이제 평화상 수상자가 선정됐다고 발표된 다음에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렸는데 코로나19가 기아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세계 억만장자들을 향해서 기아 퇴치를 위해서 좀 기부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좀 응답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노벨 평화상을요, 인물이 아니라 이렇게 유엔 기구가 받은 적이 예전에도 좀 여러 차례 있었죠.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좀 많았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노벨 평화상 받은 유엔 기구가 2001년에 유엔 자체가 받았고요. 그럼 2005년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받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2007년에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엘고 전 미국 부통령도 같이 받았죠. 네. 그다음에 2013년에 화학무기 금지조약기구가 받았고, 그러니까 세계식량계획을 받게 되면 5번째입니다. 또 중간에 2012년에 유럽연합이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은 다자기구가 전반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올해 노벨 평화상이 101번째인데 올해 세계식량계획에 주어지게 된 배경에는 좀 미국의 일방주의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에 세계보건기구 돈이 끊겠다고 했고 7월에는 아예 탈퇴서를 냈죠. 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세계 방역을 조율하는 게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에 이런 행동을 했었고 그 외에도 미국이 이제 글로벌 이슈를 함께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다가 좀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노벨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
후에 줄지도 모른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가장 핫하게 일이 굴러가는 세계보건기구가 아니라 그 외곽에서 이렇게 그 기아 막으려고 지원하는 세계 식량 계획의 영향가 돌아가게 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우회적으로 던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라이스 앤더슨 노벨위원회 위원장이 거의 뭐 명시를 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유엔의 매우 중요한 기구다. 유엔의 다자간 협력과 인권을 위한 활동은 몇몇 나라들의 만연해 있는 포퓰리즘이나 민족주의 정치와는 대조적이다. 이렇게 또 칭찬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자주의가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국가 간 협력의 메시지를 던지는 게 올해 평화상 수상자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걸 분명히 밝힌 거고요. 그러면서 또 세계식량계획에 상을 주는 것은 국제사회가 유엔기구에 적절히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이다. 뭐 너무 좀 명시적이죠. 이 트럼프 정부의 그 유엔에 경시하는 태도나 국제기구 탈퇴를 비판을 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올해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뭐 국제기구 회의나 여러 가지 뭐 행사들 이런 것들 시상식들이 많이 취소가 됐는데 이 노벨상 시상식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지금 75주년 유엔 총회조차도 화상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이 평화상 수상자가 상금이 뭐 1,000만 스웨덴 크로나 한 약 13억 원이라고 하고 해마다 12월 10일에 스웨덴 그다음에 평화상은 이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상식이 열려왔습니다. 근데 올해 스웨덴에서 열리는 다른 부분의 시상식은 전부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고요. 다만 평화상은 예년처럼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참석 인원을 한 1,000명 정도였던 거를 100명으로 그러니까 딱 수상자와 관계자들만 오시라라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다음에 원래 축하연회와 뭐 노벨 강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대 행사들은 취소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엔 세계 식량계획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향신문 국제부 구정은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